9주차 2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급사슬 관리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다른 과목이 있습니다. 품질 경영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배우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하는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품질 경영에 있어가지고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TQM입니다. 물론 이제 6시그마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TQM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QM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Total Quality Management의 그 앞자를 딴 건데요. 고객의 요구나 기대치를 상회하여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적 자원과 계량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기업의 모든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철학 혹은 원칙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품질 관리 그러면 좀 이렇게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품질이 사실은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에서도 밑바탕에는 품질이 베이스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품질 그 TQM이라는 거는 이 경영 철학으로 보통 인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TQM의 목적은 고객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동시에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달성해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이게 이제 목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 및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도움을 주고 작업자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의 앞자인데요. 토탈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전체라는 뜻이고요. 퀄리티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탁월성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매니지먼트는 관리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TQM은 여기에 TQC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 전에 Total Quality Control이라는 그 용어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TQM으로 이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에서는 이게 이제 TQM보다는 CWQC라는 거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CW는 뭐냐면 컴퍼니 와이드라는 뜻인데요. 컴퍼니 와이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토탈이 전체를 의미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CW는 컴퍼니 와이드는 전사적이라는 뜻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토탈이라는 의미도 이게 전사적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전체적으로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QM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알아보면요. TQM은 탁월성을 얻기 위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각 기업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TQM을 변경 적용한다. 이 뜻이 뭐냐면, TQM이 정확히 뭐다라는 게 없어요. TQM은 뭐 정확하게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없고요. 좀 개념이 좀 브로드하다 그럴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브로드한 그 개념만 가르쳐주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있어가지고는 회사 상황에 맞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그 테마로는 애초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걸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잘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 디자인, 생산, 전달 시스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조직의 모든 면을 포함하며 인적 자원, 재무, 구매 등의 모든 지원 시스템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TQM이 경영 전반에 걸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품질에만 이렇게 국한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조직의 모든 직위의 사람들이 모든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전사적이라는 뜻이죠. 여섯 번째, 최고 경영자는 조직의 비전을 개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확립해야 한다. 일곱 번째, 데이밍, 듀란, 크로스비, 이시카와 등의 거장들이 이뤄낸 품질 혁신의 결과이고 각 혁신자의 최선의 기법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총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품질 이쪽에 이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밍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랑 크로스비, 이시카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그 이 품질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누적이 되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누적되어 온 그 개념들이 TQ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데이밍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 품질상 이름이 데이밍상이에요. 그 데이밍이 50년대 그 일본에 가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한테 그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일본에서는 뭐 품질의 아버지인 택이죠. 데이밍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품질상을 뭐 데이밍상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했으니까요. 이시카와라는 사람은 뭐 이시카와 다이어그램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교육하고 뭐 얘기했던 그 품질 관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 이 지금 TQM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게 뭐 딱 끝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게 다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인들이 품질 개선을 위해 프로세스 단계를 보도록 가르친 품질 시스템이다. 자, 이 TQM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좀 불명확해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건지 이게 좀 불명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실 이제 뭘 해야 되는지는 그 미국에 보면 말콤 볼드리지 품질상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그 품질상에 보면은 이제 품질상을 주기 위해 가지고 무슨 평가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사실. 그 기준을 보면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뭐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여기에 대한 좀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그걸 참고하든지 해서 구체적인 거는 이제 기업 나름대로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개발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브로드한 차원에서 TQM이 뭐를 지향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미국 품질 협회에서 그 제시한 TQM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8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공급자와의 파트너십. 이 특성을 어떻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기업 나름대로의 무슨 시스템 같은 거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고객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마케팅이나 뭐 여러 군데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들어왔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품질 평가는 결국 고객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이 이제 중요한데 고객 만족 수준에서 이제 그칠 게 아니라 고객 감동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게 이제 TQM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기대치를 상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제 고객 만족하고 감동의 차이가 뭐냐? 보통 보면은 기대치하고 이게 경험한 거 있죠? 경험치가 이게 같아지면 만족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이제 경험치가 기대치보다 이렇게 커지게 되면 그죠? 이게 이제 고객 감동 수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등호로 이렇게 보통 표준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품질을 고객의 관점에서 이제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만족 혹은 고객 감동이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내부 고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부 고객이라는 건 이제 직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 파악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고객으로부터 피드백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반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전사적 직원의 참여입니다. 아까 토탈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전사적이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모든 직원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를 통하여 지속적인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프로젝트 팀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전사적 직원의 참여와 관심은 직원에게 권한이 부여되고 경영진이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 부여하고 이게 이제 사실 보상 체제 구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혜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성과 향상을 위한 성과 측정 및 평가 시스템 수립, 보상 체제 확립이 중요하다. 직원 참여가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직원들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우에 프로젝트의 실행 및 지원에 적극적이라는 거고요. 품질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좋아지고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게 되고 경영진과 노동자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직원들이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서 사기도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직원이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특성 중에 세 번째는 프로세스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QM의 기초 중에 하나는 프로세스 사고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요새 기업에서는 뭐 팀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팀제라는 게 만들어진 배경이 뭐냐면 프로세스를 하나의 팀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팀제가 있다는 거는 이미 그게 이제 프로세스 사고 방식을 이제 갖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스는 공급자로부터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으로 전환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단계를 의미하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단계들이 정의되고 성과 측정치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예상 밖의 변동이 탐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는 기업들이 이제 과거에는 기능별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각보다는 하나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문 프로세스, 뭐 생산 프로세스, 뭐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중심의 사고 방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성으로는 이제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모여지면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도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기능들이 수평적으로 상호 연결돼야 된다는 거고요. 미시적인 프로세스들이 모여서 더 큰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모든 프로세스들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통합되어 전략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모든 이들이 조직의 품질 정책, 목적, 핵심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비전, 미션, 지침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사업 성과는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하며 의사소통되어야 하고요. 통합적인 비즈니스 시스템은 볼드리지 품질상 기준이나 혹은 ISO 9001 기준을 적용하여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ISO 9000이 아니라 요새는 ISO 9001이 되겠습니다. 모든 조직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좋은 품질 문화를 정착하기 전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탁월성을 성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고객이나 종업원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기대치를 능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개선 요소들을 연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전략적 접근법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품질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그 전략에 품질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의 중요한 부분은 조직의 비전, 미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전략적인 시스템적 접근법인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전략적 계획 혹은 전략 경영으로 불리는 이 프로세스에는 품질을 핵심 요소로 통합하는 전략 계획의 구성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질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전략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성으로는 이제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이건 뭐 누누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TQM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속적인 개선은 더 경쟁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이해관계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도록 기업에게 분석적이고 창조적인 동력을 제공한다는 거고요. TQM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사업과 생산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완벽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고요. 프로세스 개선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인한 고객 만족도의 향상으로 정의되어야 되고, 이걸 달성하는 방법으로는 낭비 요소 제거, 오류 감축, 고객의 기대치의 부응 혹은 상회, 프로세스의 안전성 증대, 프로세스 실행자의 만족도 증대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해서 이거 뭐 주란의 3단계 접근법을 여기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요새는 이제 PDCA 사이클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카이젠이라는 게 이제 강조가 되고 있어요. PDCA 사이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품질 경영이라는 수업을 들으시면은 이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PDCA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데이밍 있죠? 데이밍 사이클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P는 이제 플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 뜻이고요. D는 이제 do, 실천한다, 실행에 옮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체크예요. 체크라는 거는 이제 결과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act를 하게 되죠. A가 이제 ac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DCA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한 ISO 9001 얘기를 잠깐 했죠. 거기에 보면은 그 ISO 9001에 보면은 이제 그 품질 표준인데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품질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이제 그게 상세하게 거기 나와 있고요. 인증 시스템을 거기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ISO에서는 이제 그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제 그 시스템을 갖추면은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 근간은 보면은 그 ISO에서 구축한 그 품질 관리 시스템 있잖아요. 그 근간이 바로 PDCA 사이클에 그 근간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관련해서는 뭐 카이젠도 또 하나의 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카이젠은 이제 일본에서 나온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그 카이젠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그 다양한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브로드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쓰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이다 보면 되겠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도요타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카이젠에. 그다음에 일곱 번째 특성은 이제 사실에 근거한 의사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의 바탕을 두고 이제 의사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과 측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TQM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의견 일치를 성취하며 과거 자료에 기인한 예측을 하도록 요구가 된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측정 없이는 개선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이제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비교를 통해 가지고 개선이 됐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측정을 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그게 객관적인 자료를 습득한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성과 측정의 목적은 추세의 확인, 개선 대상 프로세스의 확인, 목표와 일치 여부 판단, 개인 혹은 팀의 평가, 사실적 경영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 되겠고요. 측정 대상은 뭐 굉장히 다양하죠. 고객, 종업원, 생산, R&D, 공급자, 마케팅, 일반 관리 등 모든 것이 측정 대상이 되고요. 뭐 성과 측정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그 도구들이 이용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품질 경영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면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특성이 이제 의사소통이에요. 여기 이제 리더십도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의사소통이 왜 중요하냐면 종업원의 사기 유지와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의사소통에는 전략, 방법, 적시성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고 품질 개선 노력의 실패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최고 경제의 참여 결여인 것처럼 최고 경영층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TQM 실행을 위해서는 품질위원회를 구성해서 명확한 비전, 장기적 목표 수립, 품질 정책 등을 수립해야 하고 품질 개선 프로젝트 결정, 프로젝트 팀이 구성 및 모니터링, 보상체제 수립, 성과 측정치 결정, 품질 실패 비용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경영층은 조직의 문화를 정의하는 조직의 핵심 가치를 개발해야 되고요. 여기 말하는 핵심 가치에는 고객 지향의 품질, 리더십, 지속적인 개선, 종업원 참여, 신속한 대응, 디자인 품질 및 예방, 장기적인 시각, 사실적 경영, 파트너십 개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TQM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의사소통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급자의 파트너십입니다. 이게 사실 그 미국 품질협회에서 왜 이거를 집어넣지 않는지를 모르겠는데 사실 아까 얘기한 그 말콤 볼드리지 품질상 기준이나 IS 9001에는 들어가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함시켰고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파트너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공급자들 역시 고객 만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뢰와 충성도 기반을 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품질 개선,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시장 점유율 증가, 혁신 기회 증대, 지속적인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트너십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일단 장기적인 관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 구축, 그 다음에 비전 공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기업에서는 공급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고요. 공급자 선택 기준으로 공급자의 경영 시스템 안전성, 기술적인 능력, 품질 수준, 생산 능력, 가격, 계약 준수 가능성, 품질 개선 시스템의 보유 여부, 신뢰성, 기밀 유출 위험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선정할 때부터 이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속적인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